롤의 정리를 설명합시다. 롤의 정리는 박스에 있는 거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지금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 정리가 자, 액정 켜져 있죠? 저거 뭐래? 빨간불 들어왔죠? 롤의 정리는 여기가 수식 없고거든요. 롤? 함수 fx의 값이 닫힌 구간은 등호가 들어있는 거죠? 네. a부터 b까지 범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는 이 표현은 항상 표현하는 거예요. 저 전제가 꼭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함수값이 똑같았을 때 함수값이 a를 대입한 값이랑 b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이 똑같고 같은 높이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미분에서 0인 접선의 유기가 0인 c라고 하는 누꿈이 c라는 녀석이 a, b 사이에 적어도 한 이상 꼭 있다고 얘기하는 내용들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a에서부터 b까지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한 그림을 그리면 접선의 유기가 빵된 게 몇 개 있어요? 2개. 지금 접선의 유기가 빵된 거 2개 있죠? 네. 그 c의 값들은 다 c1도 c2도 전부 다 a, b 사이에 있는 거죠? 네. 훨씬 더 꼬불꼬불하게 그릴 수도 있죠? 네. 접선의 유기가 빵되는 게 몇 개예요? 네. 4개 있죠? 네. 만약에 반듯하게 찍 그리면은 접선의 유기 빵인 건 몇 개 있는 거야? 없지 않아요? 수업지 많다. 네, 이러면 수없이 많죠? 아. 이런 모든 점의 접선의 유기는 다 빵이죠? 네. A와 B 사이에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한 그림만 그리면 그 사이에 접선의 유기가 빵인 지점은 무수히.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 미분에서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인 C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한 이상 꼭 있다. 이게 롤의 정리예요. 되게 단순합니다. 함수값은 똑같아야 됩니다. 롤의 정리는. 네. 이해가 됐겠죠? 맞아. 시험은 여기서 출제 안 합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다른 걸 설명합니다. 일단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학교 시험 문제는 롤의 정리 가지고 출제하는 건 굉장히 드물거든요.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을 구하세요. 근데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롤의 정리가 뭔지 모르면 정말 개쪽팔릴 것 같습니다. 롤의 정리는 함수값은 똑같다고 했잖아. 네. 1대 2번 거랑 4대 2번 게 똑같은지 검토해 봅시다. 대칭축이 누구예요? 1분의 5. 대칭축 2분의 5인데 1하고 4의 평균값은 2분의 5? 어디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이니까 당연히 1대 2번 거랑 4대 2번 거랑 같은 높이에 있겠죠? 네. 그런데 접선의 유리기가 빵 나오도록 하는 C의 값이 누군지 물어봤어요. 자, 접선의 유리기가 빵 나오는 C는 누굴까요? 1분의 5. 네. 대칭축에서 접선의 유리기가 빵이겠죠? 네. 이해된 거 맞나요? 두 번째 거로 왔습니다.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인데 최고차 계수는 1인 것 같습니다. 네. 2대 2번 거랑 4대 2번 건 누군데? 0. 2대 2번 거랑 4대 2번 건 0이라고요? 네. X축과 만나 생기는 교점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하고 4. 4겠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린 건가? 네. 근데 C의 값은 접선의 유리기가 빵인 지점이 C죠? 네. 그러면 미분에서 빵 나온 거 찾아야 되겠죠? 아, 네. 미분은 곱미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곱미분했습니다. 곱미분했더니 첫 번째 미분했더니 x-2, x-4 가운데 거 미분했더니 X 플러스 2, x-4 끝에 거 미분했더니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요 녀석의 값이 빵 나오도록 한 C 찾는 건 C. 네. x제곱이 3개인가? 네. 네. 마이너스 6x 플러스 마이너스 2x 지금까지 마이너스 8x 0X 상수의 값은 8 빼기 8 빼기 4 마이너스 2, 4 인수분해 되는지 모르겠는데 돼요. 돼요. 마이너스는 어디 있지? 안 돼. 안 되는. 안 되는데 인수 안 되냐 이거? 근데 상수가 상수가 뭐 그러면 8 마이너스 8 에이씨 그네모시 적용해야 돼? 그쵸. 3분의 4. 4 플러스 마이너스 16. 아, 맞겠어요? 네. 3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그런데 아까 노래 정리는 C의 값이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2하고 4 사이, A하고 B 사이에 C가 있다고요? 네. 2하고 4 사이 있는 게 필요한데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4는 루트 16? 안 돼요. 그때 안 되겠네? 플러스 2루트 7. 플러스면은 그 숫자 2하고 4 사이에 있을까? 네. 분자의 값이 얘가 누군데? 5점 몇? 네. 네. 5점 몇이니까 9점 몇? 3으로 넣으면 3점 몇? 그럼 답으로 이걸 선택해야 되나요? 네. 이해된 거 맞나요? 네. 하지만 학교 시험에는 노래 정리를 직접적으로 잘 출제 안 합니다. 평균값 정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평균값 정리는 학교 시험, 수능에서 평균값 정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아까와 같은 똑같은 수식어구가 있는 것 같은데 연속이에요. 닫힌 구간에서는 연속이에요.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A, B 사이 끊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뾰족하지 않아요. 이건 항상 붙어있는 수식어구네. 노래 정리도 평균값 정리도. 그런데 이게 뭐지? 평균 변화. 평균별 A와 B 사이의 평균별이죠. 네. 둘 사이의 기울기죠. 네. A, B 사이의 기울기랑 임의의 점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C의 값이 A, B 사이에 제곱 하나 이상 꼭 있어요. 뭐지? 이번에는 FA랑 FB의 값이 똑같다는 얘기를 안 했네. 아까 노래 정리는 FA랑 FB가 똑같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한 선이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가요? 네. 근데 함수의 그림은 여기 함수의 그림이에요. 이렇게 그려진 함수가 있을 때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C라고 하는 지점이 지금은 두 개 있나요? A와 B가 이게 A하고 B 대입한 점이에요. 그 사이에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C는 몇 개 있어요? 하나.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연결한 선이 기울기가 평균 변인데 그랑 같는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지점은 A, B 사이에 하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림을 그리든지 간에 최소한 하나 이상 꼭 있습니다. 만약에 반드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면? 이 기울기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는 몇 개나 있어요? 무수히. 네, 무수히 많은 거죠. 이 모든 점에서의 기울기 다 이거죠? 이해된 거 맞나요? 그래서 A, B 사이에 근데 등호 아까도 없었는데 아까도 노래 정리도 등호 없었는데 열린 구간에 있었는데 저런 C의 값은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등호 없습니다. A, B 사이에 있습니다. 평균값 정리를 봤습니다. 평균값 정리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상상도 못하는 문제에서 출제하는 편입니다. 근데 익숙해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값 정리를 마주한 C의 값을 구하세요. C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 평균 변화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평균 변화를 구했습니다. 4-1분의 F4-F1 F4의 값 구했습니다. 4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6? 24? 마이너스 8? 18. 아니야. 마이너스 16 더하기 24는 6. 8 8 빼기 8은 0. 0 초등학교 한 2학년 수업 하는 거예요 지금? 1대입했습니다. 1대입하면 누구예요? 마이너스 4.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지금 누구라고요? 예. 1이라고요?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이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시점이 2라고 4 사이에 있는 C만 필요한 거죠? 왜? 미분에서 C 대가면 누군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C 플러스 6인가요? 네. 그러한 C가 누구지? C는 마이너스 2분의 5. 네, C는 2분의 5인가요? 네. 2분의 5는 이 사이에 있나요? 네. 네. 그 C를 구하세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2 마이너스 1분의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다고요? 마이너스 1 대입했어요. 0. 그럼 3분의 9니까 3인가? 그러네. 미분계수가 누구지? 3x 제곱. 두 개가 똑같도록 한 C가 누가 있어요? 1. 1이랑 마이너스 1. 둘 다 되지는 못해요. 1만. 이런 C는 반드시 열린 구간에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지. 네. C를 뭘 선택하라고요? 1. 1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맞나요? 네.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시간 나오면 뭐예요? 시간 남죠, 당연히. 이게 마지막 문제죠. 네.
시간 나오면 다음 챕터 좀 나가야죠. X에 3승이 있습니다. X에 3승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면 한 문제,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한 문제당 적어도 20개, 30개 풀고 넘어가거든요. 중3 때는, 중2 때는. 그래서 한 유형에 대한 파악이 되게 쉬운 편인데 지금은 고등학교 원형 니네한테 자꾸 하나만 풀어주면 니네가 이 유형을 터득하세요 라는 파트거든 지금. 지금 하려고 하는 건 기억을 남겨야 되는데 세타가 들어있는 문제가 있어요. 세타가 들어있는 문제. 지금 세타 들어있죠? 세타가 들어있는 문제를 만나면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여기 다 써있네.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시킨 대로 할 겁니다. A 플러스 H 대입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아시죠? 네. 예. FA도 대입했습니다. 미분해서 A 플러스 세타 H 대입하라고요? 네. 미분하면은 3X제곱? 3X제곱한테 대입했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네. 대입시킨 대로만 했습니다. 네. 지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A로 H는 양수라는데? 그거 H가 양수. 양수. 3A제곱 플러스 3AH H제곱이 전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개했더니 3A제곱 6A 세타 H 3세타 제곱 H제곱인가? 네. 지울 수 있는 게 3A제곱 지울 수 있나요? 네. H 또 나누기 할 수 있나? 그러네. 오. H 또 나누기 했더니 3A 플러스 H네 6A 세타 6A 세타 플러스 3 세타 제곱 H. 여기까지 다 산수밖에 안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에 구한 거는 세타는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인데 네. 세타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여기다 쓰세요. H가 빵 플러스 할 때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또 지울 수 있는 거 또 있나? 없네? 네. 근데 H가 어디로 간대? H 여기 앞으로. 아, H가 0으로 간다고요? 네. H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세타의 값이 궁금했군요. 네. H가 0이래요. 꺼져. A는 6 꺼져. A 세타. 그럼 세타가 누구지? 1. 아 2분의 2분의 끝. 와. 세타가 들어있는 문제를 만나면 대입 시킨 대로 다 하면 사수가 하면 답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가 마지막 문제였나요? 네.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 딱 한 가지 문제만 못 풀어요. 다 풀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문제만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왜 없어? 문제를 풀어주려는데 문제가 없네. 우리 아까 몇 초까지 풀었지? 맞네? 만약 몇 개를 봐봐. 원래 국어 아니 교육생한테 많이 바꿔줬지. 58부터 조함수 활용. 여기 있다. 우리 책이 이 문제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 fx가 있습니다. 다음의 값을 구하세요. 상상을 초월해요. 어떤 상상을 초월하냐면 이거 구해요. x는 무한대로 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가 상상을 초월하냐면 밑줄 친 녀석의 값을 보고서 당신들은 평균값 정리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좀 순수 좀 바꿨었으면 좋겠는 게 이대로 합시다. 이러면 평균 배열인가요? 네. 9에서부터 누구까지 평균 배열이지? x 마이너스 1부터 x 플러스. 이 평균 배열인가? 네. 네. 이 두 눈금 사이에 평균 배열이 있으면 그 평균 배열과 똑같은 F'C에서 그 C의 값은 x-1과 x 플러스 2 사이에 이런 C의 값은 적어도 하나 이상 꼭 존재해요. 이게 평균값 정리했던 것 같아요. 네. 평균값 정리는 그렇다면 fx-1 fx-1 빼기 fx 플러스 2랑 분모가 산수일 때 마이너스 3인 것 같은데? 네. 마이너스 3 f' c의 값은 이런 c의 값은 적어도 하나 이상 꼭 있는 거네. 이런 c의 값은 적어도 하나 이상 꼭 있습니다. 그럼 이거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리미트 마이너스 3 f'c라고 바꿔 쓸 수 있죠. x가 무한대로 가면 c는 어디로 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c는 어디로 갈까? 네, 양쪽 옆에 있는 x의 값이 무한대로 가면 가운데 있는 c의 값도 무한대로 가겠죠? 네. 그럼 이 c의 값은 무한대로 가는 거네 지금? 네. 근데 준 거 같은데? 야,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마이너스 3이야. 그럼 c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것도 마이너스 3이겠네. 네. 9. 답은 9야. 이해된 거 맞나요? 문제를 보고서 평균값 정리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평균값 정리를 생각을 못하면은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예요. 문제만 봐서는 풀 수 없고요. 배워야지만 배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지금? 그러면 이 파트에 설명할 거 다 설명했어요 이제. 다시 책으로 넘어가서 다음 챕터 진도 나올 겁니다. 남은 시간 20분이면 말만 빨리 하면 깨알 수 있는데. 도함수 활용 두 번째 챕터 이름 쪽수를 봐주세요. 60. 60쪽이라고요? 그냥 110이요. 110. 개괄적인 내용 정리를 싹 다 해버릴까? 네. 이 챕터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네. 증가, 감소, 증가, 감소의 판정, 함수의 증가, 감소,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 극대극소, 극값과 미분계수, 극대극소의 판정,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까지 하고 싶다고? 그리고 하고 나면 최대 최소 뭐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하네. 이 챕터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증가해요, 감소해요? 네. 1차 함수는 증가하거나 감소하죠? 네.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건 뭘로 판단하는 거야? 기울기. 기울기의 값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죠. 기울기의 값이 양이면 항상 증가하는 거죠. 네. 기울기의 값이 0이면 항상 감소하나요? 네. 근데 이게 fx라고 한다면 도함수의 값이 누구예요? F 프라임. 도함수는 m이 도함수인가요? 네. 그럼 도함수의 값이 양수란 얘기네? 도함수의 값이 양수면 증가하는 거고 도함수의 값이 음수면 감소하는 모양인데 접선의 기울기 항상 양수였을 때는 증가하고 접선의 기울기 항상 음수였을 때는 감소하는 모양이에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의 값 y는 x의 제곱입니다. 2차 함수 y는 x의 제곱인데 미분했습니다. 언제 0보다 크지? x가 0보다 크고. x가 0보다 클 때는 그럼 증가하겠네? 여기에 0,0인데 0보다 오른쪽은 증가하는 거네?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x가 0보다 작을 텐데 x가 0보다 작은 쪽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거죠? 0보다 왼쪽은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증가 감소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3차 함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3차 함수의 값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한다면 언제 증가해? A보다 작고 B보다 큰. 네. A보다 작을 때 증가하고 B보다 클 때 증가하는 거네. 그럼 구간으로 쓰면 어떻게 쓰지? A는 X는 A보다 작고 또는 구간이라고 하는 녀석은 닫힌 구간, 아, 열린 구간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네. A보다 작다가 구간을 어떻게 표현했었죠? 괄 괄호 쳐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아, A까지 또는 B부터 B부터 무한대. 무한대까지 가운데는 A부터 B까지. 가운데는 거기 네, 합집합으로 구간들은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네. 감소하는 구간은 뭐지? A가 컴마 B.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충분히 이해되시죠? 여기선 접선의 기울기의 양이 양이야. 양. 도함수의 값이 양이면 증가하는 거네. 네. 도함수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도 양이죠? 네. 도함수의 값이 양수면 증가해요. 도함수의 값이 음수죠? 네. 그땐 감소하는 거죠? 네. 납득하신 거 맞나요? 그럼 증가 감소는 졸라 쉬운 거네? 네. 증가 감소는 미분에서 0보다 크면 증가, 미분에서 0보다 작으면 감소의 감소. 구조거든요. 선생님이 4차 함수의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4차 함수의 그림 이렇게 그렸어요. A, B, C. 자, 증가하는 구간은 뭐예요? A 컴마 A부터 B까지. A. 그리고 B1 C의 오른쪽 C부터 무한대까지. 네. 그런데 구간이라는 표현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증가하는 구간이고요. 계속 올라가는 건 증가하는 구간, 내려가면 감소하는 구간인 거죠. 네. 상태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자, 이 점에서는 이 점 좌표는 x의 값이 알파예요. 이 점은 베타, 이 점은 감마, 델타라고 칭했습니다. 알파라는 점에서는 감소 상태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베타라는 점에서는 증가 상태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감마는 감소 상태, 델타는 증가 상태. 점의 좌표에 대해서 그 점이 증가하는 구간에 있는 점이면 그 점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고 얘기하고요.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할 겁니다. 점에서는 여러 개의 범위에서는 구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특정한 지점에서는 증가 상태, 감소 상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조금 애매한 점은 이게 조금 애매하네. 등호의 존재 유무가 증가하는 구간이 A에서부터 B까지인가요? 증가하는 구간은 어떤 책은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을 이해하는 교과서도 있고요. 교과서 중에 이렇게 표현하는 교과서도 가끔 있거든요.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아직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하는지는 알잖아요. 근데 끝에 있는 점들을 포함시킬지 말지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해요. 수학 학회에서. 그런데 어떤 교과서는 A를 포함시키지 않은 교과서도 있고요. 어떤 교과서는 A를 포함하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그럼 학교 선생님들이 알아서 수업 시간에 조정해서 얘기해 줄 건데 그럼 수능은 선생님 그럼 교과서마다 다르면 수능은 어떻게 풀어요? 수능에서는 이렇게 줄지 않는 편이에요. 여기 있는 점을 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빼고 얘기하는 게 보편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구가 형구놀이를 하고 있네. 아까 고양이보다도 팔자 늘어졌는데. 구간에서 양쪽 끝에 있는 점을 빼고 얘기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항상 이걸 선택할 겁니다. 나중에 선생님 우리 교과서 이렇게 안 되는데요? 이러지 마세요. 난 얘기했어요. 언제 증가한다고요? 접선의 기울기 도함수의 값 0보다 컸을 때 증가한다고요? 네. 언제 감소한다고요? 음수의 0보다 작았을 때 어느 점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열린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은 증가 상태에 있는 거고 그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 상태에 있는 거겠죠? 증가 감소는 되게 단순하죠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진하게 칠한 이 점은 접선의 길이가 빵인 점이에요. 나머지 모든 점은 접선의 길이가 양수인 것 같은데 이 녀석을 증가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저 함수는 증가함수입니다. 심지어 선생님 5번에서 그리자면 선생님이 5번에서 그리면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점에서는 접선의 길기가 다 빵입니다. 저것도 증가함수라고 부릅니다. 다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는 아까 전에 증가하는 구간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이렇게 구이냐? 이렇게 구한 녀석이 증가하는 구간이었잖아요. 하지만 증가함수라고 한다면 증가함수는 중간에 미분에서 빵인 점이 있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중간에 미분에서 빵이 있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미분에서 0보다 크다 같으면은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에서 0보다 크다 같으면은 그 함수는 증가함수입니다. 반대로 미분에서 항상 0보다 작다 같으면은 그건 감소함수입니다. 이것들은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것 같은데?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는 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증가함수라고 칭합니다. 내가 지금 니네한테 용어적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근데 저건 미분 안 되지 않아요? 두 번째 건 천점 있죠. 쌤이 증가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지 않고 심지어 이렇게 생겨도 증가함수로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좀 극대화시켜서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다항함수는 꺾인 점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함수는 꺾이는 점이 없다고요. 다항함수의 지금 미분법하고 있거든요. 다항함수의 미분법은 뾰족한 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쌤이 증가함수의 개념을 제대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 녀석을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도 증가함수로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이제 설명하려는 개념은 증가함수는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증가함수는 충분히 전달했고요.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극대극소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한자 공부 좀 할걸. 극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남극 북극 할 때 극이 맞습니다. 남극 북극 할 때 극이 맞습니다. 영어로는 다릅니다. 한자로 선생님 못 써줘서 미안해요. 네이버에 지식인의 도움을 얻으세요. 그런데 극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서는 북극 남극에서의 극이랑 똑같은 글자를 쓰는데 영어로는 다릅니다. 이거 찐따 같은 수학 선생님들 다 모르는 건데 얘는 훌륭한 선생님한테 좋은 걸 배우는 겁니다 지금. 정말이에요. 내가 고용한 새끼들은 다 몰랐어요. 내가 고용했던 새끼들은 다 몰라가지고 다 알려줬어요. 하도 수업을 못해가지고. 대부분 수학생들 중에 제대로 모르는 선생님 훨씬 많은데. 지금 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지구가 있으면 북극하고 남극이잖아요. 네. 영어로 그 극은 뭐라고 쓰는 줄 알아요? 쌤이 남극. 쌤이 폴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희석이 또 웃음의 코드를 건져줬네. 네. 네. 폴이라고 하는 게 그걸 표현하거든요. 네. 그래프와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극이 어디겠어요? 저 오른쪽 맨 위랑 아래쪽 위. 여기가 극일 것 같은데? 아, 이런 데가 극일 것 같은데? 이런 점을 극점이라고 부르고요. 올라가다 내려가는 점을 극대, 내려가다 올라가는 점을 극소라고 부르는 편이에요. 4차 함수 그렸어요. 극점 몇 개 있어요? 세 개. 네, 극점은 3개 있습니다. 지금 쌤이 이건 다함수만 그렸잖아. 지금은 다함수만 그렸잖아요. 그죠? 올라가다 내려가는 점은 극대점, 내려가다 올라가는 점은 극소점이라고 할 겁니다. 이건 극대가 몇 개 있어요? 하나, 극소는 2개 있습니다.
다항함수는 뾰족한 점도 없고 끊어져 있는 점도 없어요. 다항함수는. 이거는 전부 다 미분해서 접선의 길이가 빵인 지점이 극대극소인 것 같은데? 접선의 길이가 빵인 지점이 극대극소인 것 같아요. 다항함수는 그래서 미분해서 빵 나온 값에서 극대극소가 발생합니다. 증가함수는 미분해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극대극소는 미분해서 빵 나온 녀석의 값을 극대극소로 얘기할 겁니다. 다항함수니까.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데 그냥 그림만 그리면 극대극소 눈으로 보이는데 네. 이런 걸 출제하면은 멍청한 애들도 다 시험을 잘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념상 어려운 걸 수능에서 물어봅니다. 최근 최근 들어 출제 개량이 어떻게 물어보고 있냐면 극대극소의 용어적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최근 출제 개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쌤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극대는 몇 개 있나요? 대요. 네? 하나. 하나. 둘. 왜 둘이야? 저기. 어디? 아닌가? 저기. 여기? 아니요. 그 오른쪽에. 아니, 이거 그냥 올라가기만 한 거야. 네. 극소는 누구지? 둘. 저거. 빨간 극소는 이게 극소인가? 네. 아우, 좀 의심스러운 게 있다. 다함수는 계속 미분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극소잖아. 극대극소지. 네. 다함수면 논란의 여지 없이 극대극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끊어져 있거나 뾰족했을 때가 문제네. 다항함수는 미분해서 빵 나오는 녀석에서 극대극소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근데 이거 다항함수가 아니잖아. 선생님 그림 왜 이렇게 그리냐. 이런 그림을 주고서 시험에 출제해요. 이제 극대극소의 개념을 정확히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북극남극할 때 그 극은 폴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극대극소라는 표현은 로컬 맥스, 로컬 미니멈이라고 얘기해요. 영어가 달라요. 영어가. 그래서 애들이 헷갈려요. 폴이 아니에요. 극대극소에서의 극은 로컬 맥스, 로컬 미니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좀 다릅니다. 한자로 표현한 개념의 극이 아니에요. 네. 다항함수는 이 폴로 생각해도 전혀 하자가 없는데, 다항함수가 아니었을 때 문제가 생겨서 시험에 실제로 출제하고 있어서 정확히 전달하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제일 큰 값이 누구예요? 쪽. 하얀. 저 하얀색 점이에요? 좀 범위를 넓혔을 때, 또 범위를 넓히면, 인중. 로컬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 뭐지? 로컬? 지역. 지역적인, 국지적인, 지역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부분적인. 일부의 구간에서 봤을 때 가장 큰 값을 극대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점은 미분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 점은 올라가다 내려가는 점을 인식해서 극대라고 얘기합니다. 미분이 불가능해도 극대극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맞나요? 그 다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보든 좀 더 범위를 넓히든 최소값은 이 점인가요? 네. 하지만 이 점 뾰족하니까 미분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 점도 극소라고 부릅니다. 납득하셨나요? 다항함수는 이럴 일이 없으니까 밥 먹듯이 맨날 문제 이런 것만 풀거든. 어떤 함수가 있을 때 맨날 뾰족한 점이 하나도 없으면 미분에서 빵 나오는 점에서 극대극소가 발생하는데, 이런 점은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올라가다 내려가는 점이 있으면 그건 극대고, 내려가다 올라가는 점이 있으면 그 점은 극소인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위에가 비어져 있고 밑에가 채워져 있으면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최대값 누구예요? 이 비어져 있는 점 바로 옆에 게 최대값이야? 네. 또 범위 넓히면 바로 옆에 거. 선생님이 만약 이렇게 하면 니네 1,1 2,2 최대값 누구예요? 몰라요. 최소값 누구예요?
비어져 있으면 최대값 최소값은 없다고 얘기하죠? 네. 최대값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의 최대값 누구예요? 없어요. 없어요. 범위를 넓히든 좁히든 최대값은 없어요. 채워져 있을 때는 극대값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비어져 있으면 최대값 없습니다. 그때는 극대가 없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봤을 때 최대값, 부분적으로 봤을 때 최소값이 극대극소입니다. 정의가 다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극대극소는 미분에서 빵일 때 극대극소가 발생하나요? 네. 아니라고 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다른 경우. 미분이 안 되지만 극대극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요? 네. 네. 다시 물어봅시다. 극대극소는 미분에서 빵이었을 때 존재하나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요. 미분이 안 돼도 극대극소는 존재한다고요. 이런 거 맞아요? 네. 지금 설명한 게 최근에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의 출제 경향입니다. 극대극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이제 여기까지 극대극소까지 배우고 나면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대충 배우는데요. 3차 함수의 그림은 이렇게 그림도 있습니다. 3차 함수의 그림은 지금 미분에서 빵 되는 건 몇 개야? 2개. 지금 미분에서 빵 되는 건 2개 있죠? 3차 함수의 그림 중에는 미분에서 빵 되는 게 하나 있는 그림도 있어요. 3차 함수의 그림 중에는 미분에서 빵 나온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미분에서 빵 되는 게 2개 있는데 3차 함수는 만약에 함수의 값이 x의 세제곱 플러스 2x라고 한다면 도함수의 값이 3x의 제곱 플러스인가요? 자, 이거 대입해서 숫자 대입해서 빵 되게 만들어주세요. 대입해서 빵 되는 거 있어요? 없죠? 아, 그럼 이렇게 하면 이런 거네, 지금? 이러면 미분에서 빵 대입하는 거 있어요? 빵 되는 거 있어요? 빵. 빵 대입하면 빵 나와요?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이 녀석이 미분에서 빵 되는 게 없는 거네? 이건 미분에서 빵 되는 거 없고 항상 양수잖아. 네. 네. 이건 미분에서 빵 되는 게 하나고 이건 항상 올라가기만 하는 거네? 이런 거 맞아요? 3차 함수 그림은 총 더해서 3가지 그림이 존재해요. 최고차계수 양수였을 때 그림 그렸어요. 최고차계수 음수인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고 중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 되는 점도 있을 거고 항상 감소하기만 하는 3차 함수도 존재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다항함수의 미분법에서 다루려고 하는 3차 함수의 그래프, 4차 함수의 그래프까지만 다룰 거거든요. 다항함수의 미분법은 오로지 3차하고 4차만 다룰 건데요. 4차의 그림도 생각해 봅시다. 4차의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게 최고차계수와 양수인 4차 함수입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건 다 해서 총 더해서 3개 있죠. 네. 또는 4차 함수의 그림 중에는 이렇게 생긴 4차 함수도 있습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녀석의 값은 다 해서 2개 있나요? 4차 함수의 그림 중에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어떤 식이 x-1의 세제곱 곱하기 x-2 이렇게 해볼까요? 이 녀석의 값은 미분하게 되면 3x-1의 제곱 x-2? 네. x-1 3승인가요? 묶었습니다. x-를 제곱으로 묶었습니다. 앞에선 3x-6? x-1? 빵 되는 게 누군데? 1. 1하고 3. 4분의 4분의 미분에서 빵 되는 게 2개네. 어떤 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누구예요? 네, 하나밖에 없네. 4차 함수의 그림은 미분에서 빵 되는 게 하나, 둘, 3개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극대점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예요? 4차. 맨 왼쪽. 맨 왼쪽 건 극대점을 가지고 있죠? 네. 맨 왼쪽 건 극대점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있는 2개는 극대점이 없네요. 네. 차이점이 뭘까? 위로 올라가는 거. 미분에서 빵 되는 게 3개 있는 경우와 미분에서 빵 되는 녀석의 값이 2개나 하나 있는 경우겠지?
미분에서 빵 되는 게 3개 있으면 무조건 극대점이 존재하는 거군요.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것만 그렸습니다. 최고차함계수 음수인 녀석의 값은 이렇게 그리겠군요. 내 말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 이런 그래프들을 배울 겁니다. 최대 최소. 최대 최소는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림을 그렸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은 극점이나 극소. 경계값에서의 함수값. A부터 B까지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면 A하고 B가 경계값이죠. 네.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이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후보입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 최소값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경계값에서의 A 대입한 함수값, B 대입한 함수값 또는 극점의 y좌표가 극소값이라고 하거든요. 저런 것들이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후보인 거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최대값, 최소값 구하자고 한다면 경계값이 그 사이에 있는 경계값 또는 그 사이 극점은 없죠? 경계값에서만 최대 최소값을 가질 것 같습니다. 최대 최소의 문제는 경계값을 대입한 함수값 FA, FB 이런 게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후보고요. 극점의 y좌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후보인 것 같습니다. 개괄적인 설명했고요. 좀 문제 하나도 안 풀었거든요. 다음 시간에 저도 나가겠습니다. 잘 가세요. 숙제는 개념식만 풀어서 오세요. 아니다. 만렙을 먼저 푸세요. 만렙을 목요일까지 풀어오세요. 맞습니다. 네.